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입력봉사 활동에 앞서 서울점자도서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대체 자료와 입력봉사, 자원봉사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전달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서적, 직업재활서적 등을 제작, 보급하는 시각장애인 전문 도서관입니다. 다양한 봉사 영역 중에서도 입력봉사 활동을 선택해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눈과 소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체자료 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자료란 무엇일까요? 대체자료는 일반 도서나 각종 자료를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와 디지털 음성으로 변환한 장애인용 도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자료는 왜 필요할까요? 이 영상은 2016년 EBS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며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대체자료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국의 등록 시각장애인은 약 25만 명. 이 중 21만 명은 저시력 장애인으로 추정됩니다. 즉, 시각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이 아닌 시력이 떨어지는 저시력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겹쳐 보이는 복시, 중심은 잘 보지만 주변은 잘 보지 못하는 주변시야 장애, 나이를 먹어 누구나 겪게 되는 약시 등 저시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하면 완전히 안 보이시는 전맹분을 많이 떠올리신데요. 저처럼 저시력이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보실 때 다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5.2%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립생활교육이나 맹학교의 특수교육을 통해서 점자를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는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하는 인구의 약 2.5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가 배우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은 정보 접근을 위해 점자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보조하는 돋보기, 확대경, 점자 정보 단말기, 오디오북 녹음과 대독 등 다양한 방법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흔히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전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 하면 점자를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잔존 시력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꼭 점자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녹음도서 같이 음성을 이용한 청각을 이용한 자료도 사용하고요. 확대 문자, 큰 글씨로 만들어진 책이나 인쇄물을 이용해서 글자를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자도 물론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점자 외에 음성이나 확대 문자로 된 대체 자료도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력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력봉사는 도서를 정해진 입력규칙에 맞게 입력하는 활동입니다. 봉사자분들이 입력해 주신 자료는 점역을 통해 점자도서, 데이지 형태로 변환한 전자도서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현재 출판되는 도서 중 일부만이 대체자료로 제작되며
그 소요 시간도 평균 3개월로 다소 긴 편입니다. 시각장애인도 차별 없이 원하는 도서를 원하는 때에 읽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요? 자원봉사자는 자발, 자주, 자유의지라는 뜻의 라틴어 볼런타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대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제작된 도서는 전국의 시각장애인의 독서문화 활동과 지식함양, 취미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도서관과 함께해 주시고 귀중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강에서는 전자도서 제작 입력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입력하실 때에는 한글 프로그램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입력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메모장 등 다른 프로그램은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력 봉사에 앞서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조판 부호 설정인데요. 띄어쓰기를 하실 때 작은 V 표시가 뜨며 몇 칸 띄어쓰기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상단 보기 탭을 누르고 조판 부호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입력 봉사 활동을 하실 때에는 띄어쓰기를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소제목 설정이나 표 작성, 문단 구분 등에 활용되므로 반드시 이 설정을 해주세요. 이외 용지 설정은 기본 설정으로 유지해주세요. 편집 용지, A4 용지의 여백은 한글에서 제공하는 기본 여백입니다. 글꼴은 바탕체, 10포인트, 검정색, 줄간격은 160%입니다.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옵션과 동일하므로 다른 설정은 그대로 두시고 글꼴만 바탕체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을 마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도서 입력 방법은 1. 서지사항 입력 2. 차례 입력 3. 본문 입력 4. 영어 및 한자 입력 5. 기호 입력 6. 주석 입력 7. 기타 입력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의 서지사항을 입력합니다. 서지사항이란 도서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도서의 표제지를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정보는 도서 맨 마지막에 있는 판권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칸을 띄고 도서명을 작성합니다. 도서의 부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4칸을 띄고 지은이, 출판사, 출판 연월일을 각각 작성합니다. 공저자는 콤마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고 역자는 세미콜론 후 1칸 띄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판사는 표제지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출판 연월일은 책의 판권지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줄을 바꾸고 4칸 띈 후 봉사자의 소속과 성함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판권지에는 도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만 입력 봉사를 할 때에는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내용만 작성해 주세요. 서지사항을 모두 작성하신 후에는 한 줄을 비우시고 아래와 같은 문구를 작성합니다. 띄어쓰기 2칸, 기호 별표,
이 자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데이지 자료로 제작한 것입니다. 서울점자도서관의 허락 없이 이 자료를 무단복제, 배포 및 전송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도서의 차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서지상 입력 후에는 한 줄을 비우고 4칸 띄고 차례 또는 목차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줄바꿈 후 띄어쓰기 2칸 후 차례 내용을 입력합니다. 차례에 나와 있는 쪽번호는 입력 봉사 시에는 생략해 주세요. 만약 도서에 차례가 나오기 전에 프롤로그, 들어가는 글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작성한 뒤에 차례를 입력합니다. 책의 순서에 따라 최대한 책과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본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례를 작성한 뒤에 한 줄을 비운 뒤 작성합니다.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띄어쓰기 2칸을 띈 후에 작성합니다. 도서의 소제목을 작성하실 때에는 상위 제목은 띄어쓰기 6칸, 하위 소제목은 띄어쓰기 4칸으로 입력합니다. 소제목 분류가 구체적일 때에는 차례에 나온 소제목만 작성하며 차례에 명시되지 않은 소제목과 꾸며주는 글은 본문과 같이 2칸 띈 후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내용을 입력할 때에는 문단 시작 지점에서 띄어쓰기 2칸을 하고 입력을 시작합니다. 문단이 끝날 때까지 줄바꿈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입력합니다. 한 문단이 완전히 끝나면 줄을 바꾸어 다시 2칸 띄고 새로운 문단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도서에서 오른쪽 정렬 또는 가운데 정렬인 본문도 입력 봉사를 하실 때에는 왼쪽 정렬로 통일하여 작성합니다. 본문에서 대화문이 나올 경우 한 칸 띄고 따옴표를 입력한 후에 작성합니다. 단 문단이 바뀌고 대화문이 나올 경우에는 줄바꿈한 뒤 2칸 띄고 따옴표 입력 후에 작성해 주세요. 이제 영어 또는 한자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여 입력하되 한글과 영어의 발음이 같을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입력할 때에는 앞뒤에 괄호 기호를 넣어주세요. 책에 괄호 기호가 빠져 있더라도 입력할 때에는 괄호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한자도 영어와 같이 한글과 한자의 음이 같을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음이의 등 한자 뜻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의 뜻과 음을 직접 찾아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다음으로 기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책에 나온 기호는 키보드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입력합니다. 문장 보호인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콜론, 세미콜론 등의 문장 보호는 앞단어에 붙여서 입력하고 마지막 기호 다음은 한 칸을 띄워주세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는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F10을 동시에 눌러 나오는 문자표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또한 따옴표와 같이 여는 기호와 닫는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짝을 맞추어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부등호 표시의 괄호는
문자표에 있는 부등호 표시에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로 작성해 주세요. 특수 기호는 그대로 입력하되 해당 기호가 없을 때에는 비슷한 기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석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석은 짧은 주석과 긴 주석으로 구분해 작성법을 다르게 합니다. 짧은 주석은 한 줄 이내에 들어오는 분량, 긴 주석은 한 줄을 넘어가는 분량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짧은 주석은 주석에 달린 단어 바로 뒤에 주석 표시와 설명을 함께 작성합니다. 괄호를 열고 주라고 작성한 뒤 주에 붙은 숫자를 입력하시고 책 하단에 있는 설명글을 작성한 뒤 괄호를 닫습니다. 긴 주석은 문맥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석에 달린 단어 바로 뒤에 주 표시와 주석 번호만 작성합니다. 주석이 포함된 문단이 끝난 후 한 줄을 비우고 괄호 열고 주석 번호를 입력한 뒤에 주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단 본문에는 주석 표시만 있고 주에 대한 설명이 책 맨 끝에 있는 미주는 입력 봉사를 하실 때에는 생략해 두세요.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기타 그림, 사진, 그래프, 밑줄, 표 등의 작성 방법입니다. 그림이나 사진, 그래프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연 설명이나 제목은 괄호를 치고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밑줄은 시작 지점에 언더바, 끝나는 지점에 언더바를 넣어주세요. 표의 경우 표가 없다고 생각하고 표의 내용을 풀어서 쓰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이 간단한 표는 화면과 같이 작성하시고 복잡한 형태의 표는 귀로 들었을 때 이해가 되도록 풀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법은 배부해 드린 매뉴얼 뒤에 부록 3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 맨 끝에 있는 색인과 참고 문헌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방법으로 한 권의 책을 모두 입력하면 본문 전체를 교정한 뒤에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며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의 오탈자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 교정 기능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타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맞춤법 검사는 단축키 F8 버튼을 누르면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로 검색이 되지 않는 오타의 경우 컨트롤 키와 F키를 동시에 누르는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봉사활동 결과물을 보면 자모음 오탈자가 매우 많습니다. 오탈자 확인이 되지 않아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으로 이어질 목차 설정을 다시 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오탈자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탈자 교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탈자 교정을 마치셨으면 문서를 전체 선택하여 왼쪽 정렬하시고 도서명으로 저장합니다. (3강에서는) 입력하신 도서의 목차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북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북을 이용하시면 도서의 목차가 나오고 원하는 제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지라는 이름을 가진 시각장애인들의 전자책에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서의 소제목에 스타일을 설정해 주시면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도서를 이용할 때 도서의 목차를 보고 원하는 페이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데이지 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목차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지란 디지털 액세서블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어입니다. 내용 검색이 가능해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도 문서의 원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낭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책갈피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성과 활용 편의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 습득 수단입니다. 데이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데이지 컨소티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넓은 마을, 국가대체 자료공유 시스템 드림, 그리고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전자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서의 목차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픈오피스라는 프로그램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에는 오픈오피스 메뉴에서 텍스트 문서를 실행합니다. 한글에서 작성한 입력봉사 작업물을 옮기고 목차 설정을 하는데요. 옮기실 때에는 한글 원고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뒤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장 내용을 다시 전체 선택해 복사하고 오픈오피스에 붙여주세요. 한글에서 복사해 오픈오피스에 바로 붙여넣을 경우 띄어쓰기가 모두 사라지거나 오류가 생기므로 반드시 메모장을 거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차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목차를 설정할 때에는 F11키를 눌러 스타일 창을 띄우고 가장 최상단에 있는 도서명에 커서를 두고 제목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그 후 컨트롤 키와 F키를 동시에 누르는 찾기 기능을 이용해 4칸 또는 6칸의 띄어쓰기로 소제목을 찾는데요. 찾은 소제목에는 상위 소제목은 제목 1, 하위 소제목은 제목 2로 설정을 합니다. 단축키는 각각 컨트롤 키와 숫자 2를 동시에 누르는 것과 컨트롤 키와 숫자 2를 동시에 누르는 것입니다. 이제 제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F11 버튼을 눌러 스타일 창을 띄웁니다. 최상단에 있는 도서명에 커서를 클릭하고 제목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제목 스타일 설정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소제목에 스타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입력 봉사를 하실 때 상위 소제목은 6칸, 하위 소제목은 4칸 띄어쓰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띄어쓰기를 활용해 각각의 소제목을 찾아 스타일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F4를 동시에 눌러 찾기 창을 띄웁니다. 먼저 6칸 띄어쓰기를 하고 상위 소제목을 찾아 스타일 창에서 제목 2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을 설정해 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키와 숫자 1입니다. 이어서 4칸 띄어쓰기를 하고 소제목을 찾아 스타일 창에서 제목 2 스타일을 설정해 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키와 숫자 2입니다. 설정을 마치셨으면 F5 버튼을 눌러 내비게이터를 열어주세요. 내비게이터 창과 도서의 차례를 비교하여 빠진 내역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소제목이 잘 설정되었다면 도서명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지금까지 입력 규칙과 목차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에서는
봉사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법과 봉사활동 시간 기준, 그리고 새로운 봉사활동을 위한 도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봉사활동을 마친 후 절차를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작한 2개의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해서 답변 메일을 드립니다. 입력 결과물에 문제가 없을 경우 책정된 봉사시간과 봉사실적 등록 후에 결과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고, 만약 결과물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주로 오탈자나 오픈오피스 목차 설정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봉사시간 등록까지 수일이 소요되므로 파일을 보내시기 전에는 꼼꼼하게 결과물을 검토해 주세요. 봉사활동 실적은 1365에 입력해 드립니다. 실적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도서를 반납해 주시면 입력봉사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입력봉사 파일을 제출하실 때에는 이메일 주소로 한글 파일과 오픈오피스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춰 도서의 서지사항과 봉사자님의 정보, 봉사실적 등록 희망일을 작성해 주세요. 제출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일에서 2일 이내에 회신 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일에 문제가 없을 경우 바로 봉사 실적이 등록되고,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 수정이 모두 완료된 후에 봉사 실적이 등록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파일 확인 및 봉사 관련 상담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봉사 실적 등록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봉사 시간이 필요한 날짜보다 여유 있게 파일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사 시간 부여 기준은 한글 파일 기준 A4 10쪽 작성 시 3시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C는 2시간입니다. 총 페이지 수 곱하기 0.3, C의 경우 곱하기 0.2를 한 뒤 소수점은 반올림해 주세요. 봉사 시간은 도서 한 권을 수정까지 모두 완료하셔야 인정해 드립니다.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도서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봉사 실적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한 권의 도서를 끝까지 입력해 주세요. 입력 마감일이 지난 후부터는 봉사 시간이 일주일당 1시간씩 차감되며 최대 한 달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 기한이 더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사 실적을 위해서는 1365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봉사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실 때 이메일에 기재해 주세요. 실적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회신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 등록 후에는 봉사실적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희망일자가 있을 경우에는 메일 제출 시 희망일자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이제 도서 반납과 새로운 도서 선정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봉사활동 시 가져가신 도서는 활동을 마치신 후 한 달 이내에 본 기관으로 반드시 반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선불 택배를 통해 보내주세요. 처음 봉사활동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저희 기관에서 제공해드리는 도서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후 2번째 활동부터는 봉사자님이 소장하신 도서 중 새로운 도서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공지글을 확인하고 도서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력 완료 도서 목록을 보시고 중복되지 않은 도서로 선정하여 담당자에게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귀중한 도서가 제작됩니다.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고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